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표현입니다. 형수 욕설로 공격하는 건 아주 비굴한 작태입니다.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체계와 이재명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체계가 집안에서 부딪힌 거예요.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 정도 창의적인 아부는 해야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구나. 정성호 법무장관한테는 왜 이리 땡땡 같나? 이 땡땡이라는 게 장애인 비하 표현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얘기를 하기 전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요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짧아요.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준석 같은 아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아, 저놈이 완전히 자기 이속만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만 이준석 같은 아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아, 저놈이 완전히 자기 이속만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만 제 말이 아니고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얘기예요. 지난 5월입니다.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혹시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표현입니다. 이준석 같은 아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저놈이 완전히 자기 이속만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만 개인 의견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공당의 대표고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이 5월이면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 대고 2030이 나름 이대남인데 이준석 대표가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만 2030이 이준석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뭐 유승민 작가인가요? 유승민 작가도 이런 그 얘기를 했었죠. 유시민. 죄송합니다. 유승민 작가래. 유시민 작가도 이렇게 성내가 얘기했었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갖고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예. 그 이준석 의원하고 친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전혀 정반대 인물 얘기를 저는 했는데 두 분을 싸잡아서 다 아니. 유시민 전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아니 이분은 저는 어떻게 감히 용기를 내서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오퍼가 왔을 때 그걸 받아들였을까? 아니 본인이 뱉어놨던 말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예. 아 이게 논란이 굉장히 크게 될 텐데 아 그래도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뭐 괜찮나? 피해갈 수 있지 넘어갈까?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요새는 정말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해갖고 이게 다 남아 있어요. 다 남죠. 아마 이분 뭐 자기 유튜브에서 좀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스스로 비공개하고 다 내리고 내렸대요. 뭐 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우리나라 네티즌 수사대들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분이 아주 그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있어요. 뭐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첨해요. 칭송. 이재명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이고 예. 개헌을 해서라도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예. 그 국가 운영을 맡겨야 될 뿐이에요. 이재명 형수에 대한 욕설 있잖아요. 예. 이건 하이데거가 얘기한 존재의 경험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에요. 성장의 과정이요? 존재의 경험의 성장 과정이라고 뭐 얘기했던가 그래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게 뭐 우리나라 욕설은 서민들의 삶이 고달팠기 때문에 이 욕설로 다 승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삑살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형수 욕설로 공격하는 건 아주 비굴한 작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체계와 이재명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체계가 집안에서 부딪힌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유시민 작가가 또 이런 얘기를
뭐냐면 현학적이고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라 그랬거든요. 네. 이분이 딱 전형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전통적 체계와 민주적 체계가 집안에서 부딪힌 거다. 그런 얘기 평소에 해요? 아니 저는 아니 저 차마 이걸 저희가 틀어드리질 못하잖아요. 아니 이 얘기는 예. 한마디로 그냥 반인륜적 폐륜 발언이지 예. 무슨 하이데거가 얘기한 존재의 경험의 삶의 성숙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을 삑살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진짜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뭐 왜요 또 갑자기? 왜 그렇죠. 갑자기 또 왜? 아니면 이 정도 창의적인 아부는 해야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구나. 아니 이분 말대로라면 예. 그 형님이 동생 뭐라 하는 건 전통적 가치관이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형수한테 쌍욕한 건 민주적 가치관이니까 그 형수 욕설 우리 국민들이 많이들 들어봤는데 예. 민주적 쌍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 말이 그래요. 제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 창의적으로 보통은 민주당 사람들도 부끄럽고 민망하니까 예. 아이 그 슬픈 가족 사는데 뭘 들춰내냐 하고 예. 그냥 덮고 넘어가지. 예. 이거를 민주적 가치로 승화시켜서 아부할 생각은 잘 못하는데 이게 창의적이군요.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이 유튜브 보고 계시는 혹시 예. 근무 중에 이렇게 월급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반성해야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사장님에게 이 정도 아첨은 해야 대리, 과장, 부장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 보니까. 이분이 인사혁신처장이니까 공무원분들 공무원들 그 위에 있는 뭐 이제 실국장 분들이나 아니면 장차관 분들에게 이 정도 아첨은 해야 다음 단계로 진급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 창의적이어야 돼요. 이 정도 돼야 야 이거 거의 그건데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방구를 딱 끄니까 이기붕 부통령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거 했다는 거 그 수준인데요 지금 이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전체를 난사를 하고 있어요. 공격을 단 유일하게 한 분한테만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거의 뭐 예수급으로 막 이렇게 찬사를 하시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어려운 얘기로 그 상황들을 다 이해를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현직 법무장관이세요. 이게 저 정성호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 얘기지만 그리고 현직 지금 대미 협상을 총괄해야 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두 분한테 뭐라 그랬냐? 기획재정부 장관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하고 내각이 모피아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마피아의 합성어예요. 모피아에 포획됐다. 그리고 당의 비하 발언 바로 노릇딱지 붙고요. 만약에 TV조선 본방송에서 누군가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럼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 사람 출연 정지예요. 영구 출연 정지되는 표현이에요. 이걸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물론 당시에는 의원이었어요. 이런 표현을 썼던 분이에요. 그때 왜 그런 표현 나오는지 아세요? 왜 나왔어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 아마 국회에 나와서 뭐 예. 좀 더 이렇게 좀 강경한 메시지를 냈는데 예.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뭐 그 추미애 장관에게 조금 이렇게 그 제지하는 듯한 뭐 표현이 그렇지만 뭐 쫑쿠 주듯이 거예요. 이렇게 그랬나요? 그 얘기를 한 걸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당시 의원에게 예. 정성호 XX 같은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들었죠. 이분의 그 기저 의식은 예. 그냥 개딸 대표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예.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사람에게는 난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는 사람에게는 예. 칭찬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예. 2024년 4월 총선을 계기로 극명하게 엇갈리잖아요. 예. 2024년 4월에 조국혁신당 만들어서 나오기 전까지는 조국 같은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선 수많은 뭐 착오가 필요하고 예. 굉장히 칭송을 해요. 예. 근데 그때 이후로 12석이라는 조국혁신당을 만들잖아요. 예. 그 다음서부터는 사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조국혁신당이 구속 안 되고 예. 이번 대선에 나왔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될지 당선됐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부담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냥 집중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비하 발언 막 쏟아내는데 예. 그런 반대의 경우에는 그런 뭐 민족의 축복, 그래 낯뜨거운 얘기들.
저도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근데 한둘이 아니고 예. 강훈식 비서실장, 예. 유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예. 또 지금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 등등 네.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한테 욕 안 먹은 사람 찾기가 더 힘들 정도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예.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 정도로 난사를 하는데 그 난사 수위가 우리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비속어이고 예. 막말 뭐 욕에 가까운 거라고 보면 저는 인격적 결함이 심각하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페이스북에다가 정성호 당시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 왜 일이 땡땡 같은가? 나의 정체는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 아직까지 제대로 공수처 하나 설치 못한 이 땡땡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른바 개딸들이 얘기했었던 그런 급진적이고 강경한 상황들을 받아내지 못한다면은 정성호 의원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최측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적으로도 가까운 그런 인물인데도 이렇게 난사를 했던 바로 그분이 최동석 현재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거예요. 레드팀으로서의 역할을 정성호 법무장관이 일정 부분 했잖아요. 그럼요, 당연히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부정적 이미지를 좀 완화하기 위한 또 예.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보수 맞아요. 진영으로부터 받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맡긴 상황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얘기하면 이렇게 비판 소리를 높였던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5년으로도 임기는 부족하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임기를 길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썼던 분인데